앵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앵커 브리핑입니다. 저희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주시죠. 오늘은 이제 소비와 관련된 소매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 최근에 이제 물가 지표가 높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긴축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우리가 장바구니 물가가 비싸지면 어떻게 되나요? 소비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를 못하는 거 아니냐. 미국의 경제가 소비 그리고 소마와 관련된 부분이 한 70에서 80%이기 때문에 소비가 부진하게 되면, 즉 물가 때문에 소비가 부진하게 되면 미국의 경제가 하드랜딩, 즉 경착륙에 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또 하나의 주가 하락의 이슈였는데, 오늘은 또 소비가 잘 나오다 보니까 물가 상승이 어쩌면 이게 좀 소비를 반영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사실 참 해석하는 게 그때그때 다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상승하면 무조건 비용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제 물가가 상승하면 이거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냐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경제학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이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즉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 있고 이 수요가 끌어당기는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주식 시장에서는 수요가 끌어당기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논쟁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장이 조금은 돌아서서 장 마감에 플러스까지 올라섰다라는 거는 그래도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프트 랜딩 내지는 최근에는 노 랜딩, 경기 침체 자체가 아예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그 배경이 오늘 소매 판매에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더욱더 탄탄한 시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한 가지 아쉬운 얘기인데, 이 TSMC와 삼성전자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TSMC가 어제 미국장에서도 ADR이라고 하는 주식이 이제 상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5% 가까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나라도 어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당한 하락폭이 있었습니다. TSMC는 아시는 것처럼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해 3분기에 투자를 하고 4분기에 바로 매도를, 물론 다 매도한 건 아니지만 한 86%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벌어들이긴 했습니다만, 워런 버핏이 TSMC를 팔아? 그렇다면 이게 업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걸 반영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시각에서, 한편으로는 또 삼성전자의 차입 소식이 이 애널리스트들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어떤 뭐랄까요, 의견 차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입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차입이라는 게 자기 돈은 있긴 하겠지만 현금이 한국 내에서 돌고 있는 현금 흐름을 위해서라는 이제 그 관계사를 통해서 이제 차입을 했지 않습니까? 차입을 통해서라도 투자를 한다라는 쪽이 한 편이 있고요. 아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겠느냐라는 이런 한편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일방향적으로 이제는 바닥을 찍어서 올라간다라는 시각에서 1월에 상당한 랠리를 보여줬던 게 반도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부터는 이 대내외적으로 조금은 업황을 조금 더 챙겨봐야 되는 국면에 왔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글로벌 시장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하락을 보였던 거는 이 반도체주가 당장은 시장을 끌고 가기에는 힘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긍정적으로 지표에 반응했던 한편 반도체가 부진해지면서 아예 마음을 다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연장된 얘기일 것 같아요. 2,500의 허들. 그러니까 언제 넘을 수 있느냐, 아니면 영영 못 넘느냐, 네. 이런 얘기일 텐데, 공교롭게도 2,500이라는 주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수출 증가율이 좀 돌아서야 될 것 같아요. 2,500을 넘어서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을 넘어서야 되는, 즉 PBR 1배 이상으로 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형 자산이 많고 그리고 이제 수출, 특히 반도체가 네. 돌아서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려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가 아니더라도 마이너스 폭이 좀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폭이 조금은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고 여전히 올해 무역 수지는 연초에 그렇게 좋지 않은 얘기들을 내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우리 2월에 실적이 나오는 게 3월 초거든요. 수출 데이터가. 3월 초에 조금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그리고 미국의 어제 소매 판매가 잘 나온 모습을 통해서 1분기 중간에 수출이 조금은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한 4월, 5월 그러니까 2분기가 안 되는 시점부터는 다시 2,500을 뚫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벌써 이제 약간의 기간이 남았잖아요. 2월에서 3월 그리고 3월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 물가 지표도 봐야 되고 중국의 전인대도 있고 FOMC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의 정치적인 이벤트와 경제적인 지표를 소화하고 나서 본격적인 1분기 실적 시즌부터는 다시 우리가 2,500을 가기 위한 좀 숨고르기 구간이 한 2주에서 3주 좀 펼쳐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이렇게 잘 버티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는 좀 급락을 보였지만 오늘은 그래도 좀 2,400을 지키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냐. 그렇다면 2,400에서 2,500이라는 어떻게 보면 좁은 박스권에서 종목을 찾아야 되는 시장이지 야 이거 다 왔으니까 이제 팔아야 되는 시장이냐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연장선상으로 수출은 또 반도체 아닙니까? 그래서 침체에 대한 경계감은 지속해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어지는 코너에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